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라면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산에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점심 한 끼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라면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죠. 꼬들꼬들한 면발에 그 매콤한 국물 한 모금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젊었을 때는 라면 2개에 밥까지 말아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왜 한 봉지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물을 찾게 될까?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장기들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라면의 주성분인 정제 탄수화물과 면을 튀길 때 쓴 파뮤, 그리고 엄청난 양이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의사들이 왜 그토록 라면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오늘 저 전문 작가가 준비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는 순간부터 설거지를 끝내는 순간까지 라면의 독소는 99% 제거하고 영양소는 200% 채우는 시니어 전용 보약 라면 조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1분 1초도 놓치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스 불 켜기? 물 붓기?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라면의 시작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5분 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숨어있는 살인 무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냄비, 어떤 냄비인가요? 혹시 노랗게 코팅된 양은 냄비인가요? 아니면 10년 넘게 써서 바닥이 다 긁힌 코팅 냄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라면 하면 떠올리는 그 양은 냄비의 주성분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열전 도율이 높아서 라면을 빨리 익혀주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를 넣고 끓이거나 식초를 넣는 등 산성도가 높아지면 알루미늄 성분이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이 녹아 나온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알루미늄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매 아닙니까?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으려다 내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부터는 무조건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세요. 스테인리스는 열에 강하고 산성 성분에도 반응하지 않아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냄비에 끓여야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맛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뇌 건강입니다. 그 다음은 물입니다. 라면 봉지 뒷면에 보면 물 550ml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물을 650ml 이상 잡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싱거워서 맛없을까 봐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국물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특별한 비법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면을 넣기 전에 이 가루 하나를 먼저 넣으면 국물 맛이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조미료가 아닙니다. 5분 뒤 식당 주인들도 절대 안 가르쳐주는 국물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때 면과 스프를 같이 넣으시죠? 오늘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냄비 2개를 쓰셔야 합니다. 한쪽 냄비에는 면만 삶고 다른 쪽 냄비에는 채소 육수를 낼 겁니다. 왜 면을 따로 삶아야 할까요? 라면의 면은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파뮤라는 기름에 튀깁니다. 이 파뮤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 두면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면을 끓는 물에 3분 정도 삶아보세요. 물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요? 아주 노랗고 탁한 기름물이 나옵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혈관을 막으려던 주범들입니다. 그 물은 과감하게 싱크대에 버리세요. 그리고 옆에서 끓고 있던 깨끗한 물이나 육수의 면만 건져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방 섭취를 10지 이상 줄일 수 있고 칼로리는 150kcal 낮아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더. 면을 옮겨 담을 때 식초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라면에 웬 식초? 하시겠지만 이게 과학입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면발을 아주 쫄깃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당분으로 변해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즉, 라면을 먹어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면까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를 넣어야겠죠? 스프를 다 넣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마법의 식재료들이 들어갑니다. 5분 뒤 라면 한 그릇에 영양을 꽉 채워줄 7가지 보석 재료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자, 이제 면은 기름기를 쏙 빼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면의 핵심은 결국 그 얼큰한 국물 맛이죠? 그 맛을 내는 라면 스프, 사실 이건 마법의 가루라 불릴 만큼 입맛을 당기지만 우리 시니어들의 신장과 혈압에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라면 스프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약 1800mg에서 20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을 2한 끼로 다 먹어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스프를 반만 넣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감칠맛의 보충입니다. 오늘부터 스프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냉장고에 있는 3가지 보물을 꺼내세요. 바로 대파,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대파는 흰 부분 위주로 큼지막하게 썰어 넣으세요.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피로 회복에 좋고 무엇보다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어떤가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기름진 라면 성분이 혈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씻어줍니다. 특히 양파를 볶아서 넣으면 스프를 적게 넣어도 국물 맛이 아주 깊어집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은 신의 한 수입니다. 표고버섯에는 구안일산이라는 천연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어서 스프 양을 줄여도 맛있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또한 표고의 에리타데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니 라면과 이보다 더 환상적인 궁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재료 하나를 더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라면 끓이는데 웬 우유냐며 손살에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기 1분 전 우유를 종이컵으로 반 컵만 넣어보세요. 국물 색깔이 약간 연해지면서 맛은 훨씬 고소해집니다. 우유 속의 칼슘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단백질은 라면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줍니다.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눈도 안 떠질 만큼 얼굴이 붓는 현상을 싹 잡아줍니다. 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유 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냄새부터가 일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배고프다고 면발부터 후루룩 들이키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세요.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빈속에 밀가루 면이 들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고 이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라면을 드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넣으라고 말씀드렸던 대파, 양파, 버섯 혹은 계란 같은 건더기부터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장 속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면에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반으로 늦춰줍니다. 건더기를 다 드신 후에 면을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맛만 보는 정도로 끝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밥을 꼭 말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뜨거운 밥 대신 찬밥을 넣으세요. 찬밥은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해 있어서 따뜻한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당뇨 수치를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드셨나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으니 이제 소파에 누워서 TV 한번 볼까? 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라면처럼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드신 후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혈당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딱 15분 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소모해 버립니다. 만약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가신다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10분만 하세요. 이 10분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방금 먹은 라면의 독소를 다 태워버리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식후에 커피 대신 사과 반쪽이나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세요. 사과와 바나나의 풍부한 펙틴과 칼륨은 라면의 나트륨 배출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피날레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라면 하나를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유, 그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먹어? 그냥 편하게 먹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냄비 하나 바꾸고 면 한 번 더 삶는 그 번거로움이 결국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산책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딱 3번만 따라 해보세요.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건강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저 전문 작가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라면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산에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점심 한 끼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라면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죠. 꼬들꼬들한 면발에 그 매콤한 국물 한 모금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젊었을 때는 라면 2개에 밥까지 말아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왜 한 봉지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물을 찾게 될까?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장기들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라면의 주성분인 정제 탄수화물과 면을 튀길 때 쓴 파묘, 그리고 엄청난 양이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의사들이 왜 그토록 라면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오늘 저 전문 작가가 준비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는 순간부터 설거지를 끝내는 순간까지 라면의 독소는 99% 제거하고 영양소는 200% 채우는 시니어 전용 보약 라면 조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1분 1초도 놓치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스 불 켜기? 물 받기?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라면의 시작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5분 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숨어있는 살인 무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냄비, 어떤 냄비인가요? 혹시 노랗게 코팅된 양은 냄비인가요? 아니면 10년 넘게 써서 바닥이 다 긁힌 코팅 냄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라면 하면 떠올리는 그 양은 냄비의 주성분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열전 도율이 높아서 라면을 빨리 익혀주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를 넣고 끓이거나 식초를 넣는 등 산성도가 높아지면 알루미늄 성분이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이 녹아 나온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알루미늄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매 아닙니까?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으려다 내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부터는 무조건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세요. 스테인리스는 열에 강하고 산성 성분에도 반응하지 않아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냄비에 끓여야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맛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뇌 건강입니다. 그 다음은 물입니다. 라면 봉지 뒷면에 보면 물 550ml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물을 650ml 이상 잡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싱거워서 맛없을까 봐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국물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특별한 비법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면을 넣기 전에 이 가루 하나를 먼저 넣으면 국물 맛이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조미료가 아닙니다. 5분 뒤 식당 주인들도 절대 안 가르쳐주는 국물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때 면과 스프를 같이 넣으시죠? 오늘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냄비 2개를 쓰셔야 합니다. 한쪽 냄비에는 면만 삶고 다른 쪽 냄비에는 채소 육수를 낼 겁니다. 왜 면을 따로 삶아야 할까요? 라면의 면은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파뮤라는 기름에 튀깁니다. 이 파뮤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 두면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면을 끓는 물에 3분 정도 삶아보세요. 물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요? 아주 노랗고 탁한 기름물이 나옵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혈관을 막으려던 주범들입니다. 그 물은 과감하게 싱크대에 버리세요. 그리고 옆에서 끓고 있던 깨끗한 물이나 육수의 면만 건져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방 섭취를 10지 이상 줄일 수 있고 칼로리는 150kcal 낮아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더. 면을 옮겨 담을 때 식초 1스푼을 넣어보세요. 라면에 웬 식초? 하시겠지만 이게 과학입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면발을 아주 쫄깃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당분으로 변해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즉, 라면을 먹어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면까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를 넣어야겠죠? 스프를 다 넣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마법의 식재료들이 들어갑니다. 5분 뒤 라면 한 그릇에 영양을 꽉 채워줄 7가지 보석 재료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자, 이제 면은 기름기를 쏙 빼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면의 핵심은 결국 그 얼큰한 국물 맛이죠? 그 맛을 내는 라면 스프, 사실 이건 마법의 가루라 불릴 만큼 입맛을 당기지만 우리 시니어들의 신장과 혈압에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라면 스프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약 1800mg에서 20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을 2한 끼로 다 먹어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스프를 반만 넣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감칠맛의 보충입니다. 오늘부터 스프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냉장고에 있는 3가지 보물을 꺼내세요. 바로 대파,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대파는 흰 부분 위주로 큼지막하게 썰어 넣으세요.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피로 회복에 좋고 무엇보다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어떤가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기름진 라면 성분이 혈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씻어줍니다. 특히 양파를 볶아서 넣으면 스프를 적게 넣어도 국물 맛이 아주 깊어집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은 신의 한 수입니다. 표고버섯에는 구안일산이라는 천연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어서 스프 양을 줄여도 맛있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또한 표고의 에리타데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니 라면과 이보다 더 환상적인 궁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재료 하나를 더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라면 끓이는데 웬 우유냐며 손살에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기 1분 전 우유를 종이컵으로 반 컵만 넣어보세요. 국물 색깔이 약간 연해지면서 맛은 훨씬 고소해집니다. 우유 속의 칼슘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단백질은 라면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줍니다.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눈도 안 떠질 만큼 얼굴이 붓는 현상을 싹 잡아줍니다. 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유 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냄새부터가 일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배고프다고 면발부터 후루룩 들이키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세요.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빈속에 밀가루 면이 들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고 이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라면을 드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넣으라고 말씀드렸던 대파, 양파, 버섯 혹은 계란 같은 건더기부터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장 속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면에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반으로 늦춰줍니다. 건더기를 다 드신 후에 면을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맛만 보는 정도로 끝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밥을 꼭 말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뜨거운 밥 대신 찬밥을 넣으세요. 찬밥은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해 있어서 따뜻한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당뇨 수치를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드셨나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으니 이제 소파에 누워서 TV 한번 볼까 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라면처럼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드신 후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혈당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딱 15분 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소모해 버립니다. 만약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가신다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10분만 하세요. 이 10분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방금 먹은 라면의 독소를 다 태워버리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식후에 커피 대신 사과 반쪽이나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세요. 사과와 바나나의 풍부한 펙틴과 칼륨은 라면의 나트륨 배출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피날레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라면 하나를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유, 그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먹어? 그냥 편하게 먹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냄비 하나 바꾸고 면 한 번 더 삶는 그 번거로움이 결국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산책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딱 3번만 따라 해보세요.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건강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저 전문 작가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라면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산에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점심 한 끼 간단히 해결하고 싶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라면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 친구죠. 꼬들꼬들한 면발에 그 매콤한 국물 한 모금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젊었을 때는 라면 2개에 밥까지 말아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왜 한 봉지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밤새 물을 찾게 될까?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장기들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라면의 주성분인 정제 탄수화물과 면을 튀길 때 쓴 파뮤, 그리고 엄청난 양이 나트륨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의사들이 왜 그토록 라면을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오늘 저 전문 작가가 준비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는 순간부터 설거지를 끝내는 순간까지 라면의 독소는 99% 제거하고 영양소는 200% 채우는 시니어 전용 보약 라면 조리법을 아주 상세하게 1분 1초도 놓치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스 불 켜기? 물 붓기?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라면의 시작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5분 뒤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숨어있는 살인 무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냄비, 어떤 냄비인가요? 혹시 노랗게 코팅된 양은 냄비인가요? 아니면 10년 넘게 써서 바닥이 다 긁힌 코팅 냄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라면 하면 떠올리는 그 양은 냄비의 주성분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열전 도율이 높아서 라면을 빨리 익혀주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를 넣고 끓이거나 식초를 넣는 등 산성도가 높아지면 알루미늄 성분이 국물로 녹아 나옵니다. 이 녹아 나온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알루미늄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매 아닙니까?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으려다 내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부터는 무조건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하세요. 스테인리스는 열에 강하고 산성 성분에도 반응하지 않아 가장 안전합니다. 양은 냄비에 끓여야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맛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뇌 건강입니다. 그 다음은 물입니다. 라면 봉지 뒷면에 보면 물 550ml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물을 650ml 이상 잡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싱거워서 맛없을까 봐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국물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특별한 비법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면을 넣기 전에 이 가루 하나를 먼저 넣으면 국물 맛이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조미료가 아닙니다. 5분 뒤 식당 주인들도 절대 안 가르쳐주는 국물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때 면과 스프를 같이 넣으시죠? 오늘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냄비 2개를 쓰셔야 합니다. 한쪽 냄비에는 면만 삶고 다른 쪽 냄비에는 채소 육수를 낼 겁니다. 왜 면을 따로 삶아야 할까요? 라면의 면은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파뮤라는 기름에 튀깁니다. 이 파뮤는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 두면 하얗게 굳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달라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면을 끓는 물에 3분 정도 삶아보세요. 물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요? 아주 노랗고 탁한 기름물이 나옵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혈관을 막으려던 주범들입니다. 그 물은 과감하게 싱크대에 버리세요. 그리고 옆에서 끓고 있던 깨끗한 물이나 육수의 면만 건져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방 섭취를 10지 이상 줄일 수 있고 칼로리는 150kcal 낮아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더. 면을 옮겨 담을 때 식초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라면에 웬 식초? 하시겠지만 이게 과학입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면발을 아주 쫄깃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당분으로 변해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즉, 라면을 먹어도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면까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를 넣어야겠죠? 스프를 다 넣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마법의 식재료들이 들어갑니다. 5분 뒤 라면 한 그릇에 영양을 꽉 채워줄 7가지 보석 재료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자, 이제 면은 기름기를 쏙 빼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면의 핵심은 결국 그 얼큰한 국물 맛이죠? 그 맛을 내는 라면 스프, 사실 이건 마법의 가루라 불릴 만큼 입맛을 당기지만 우리 시니어들의 신장과 혈압에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라면 스프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약 1800mg에서 20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치 나트륨을 이 한 끼로 다 먹어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스프를 반만 넣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천연 감칠맛의 보충입니다. 오늘부터 스프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냉장고에 있는 3가지 보물을 꺼내세요. 바로 대파,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입니다. 대파는 흰 부분 위주로 큼지막하게 썰어 넣으세요.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피로 회복에 좋고 무엇보다 칼륨이 풍부해서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어떤가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기름진 라면 성분이 혈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씻어줍니다. 특히 양파를 볶아서 넣으면 스프를 적게 넣어도 국물 맛이 아주 깊어집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은 신의 한 수입니다. 표고버섯에는 구안일산이라는 천연 감칠맛 성분이 들어있어서 스프 양을 줄여도 맛있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또한 표고의 에리타데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주니 라면과 이보다 더 환상적인 궁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재료 하나를 더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라면 끓이는데 웬 우유냐며 손살에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기 1분 전 우유를 종이컵으로 반 컵만 넣어보세요. 국물 색깔이 약간 연해지면서 맛은 훨씬 고소해집니다. 우유 속의 칼슘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단백질은 라면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줍니다.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눈도 안 떠질 만큼 얼굴이 붓는 현상을 싹 잡아줍니다. 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우유 라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냄새부터가 일반 라면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고비가 남았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배고프다고 면발부터 후루룩 들이키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세요.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빈속에 밀가루 면이 들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고 이를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라면을 드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넣으라고 말씀드렸던 대파, 양파, 버섯 혹은 계란 같은 건더기부터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장 속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면에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반으로 늦춰줍니다. 건더기를 다 드신 후에 면을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맛만 보는 정도로 끝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밥을 꼭 말아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뜨거운 밥 대신 찬밥을 넣으세요. 찬밥은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해 있어서 따뜻한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덜 올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당뇨 수치를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드셨나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으니 이제 소파에 누워서 TV 한번 볼까? 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라면처럼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드신 후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혈당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딱 15분 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소모해 버립니다. 만약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가신다면 제자리 걸음이라도 10분만 하세요. 이 10분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방금 먹은 라면의 독소를 다 태워버리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식후에 커피 대신 사과 반쪽이나 바나나 한 개를 드셔보세요. 사과와 바나나의 풍부한 펙틴과 칼륨은 라면의 나트륨 배출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피날레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라면 하나를 가지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유, 그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먹어? 그냥 편하게 먹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냄비 하나 바꾸고 면 한 번 더 삶는 그 번거로움이 결국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산책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딱 3번만 따라 해보세요.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건강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저 전문 작가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